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그 스릴 있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긴장 속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저도 대책이 안 설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숫자 정말 보기 힘든 숫자인데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9.99%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해갖고 10% 맞추지 굳이 또 9.99는 뭔지.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9.43%, 그리고 독일은 12.24%.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1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그 뭐죠? 그 9.11 테러 때는 제가 그 주식은 안 할 때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때 많이 빠졌었겠죠. 그리고 제가 받는 숫자 중에는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전혀 그 새로운 어떤 현상이 발생해버려서 즉흥적으로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WHO에서 팬데믹 선언했는 것이 가장 큰 악재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을 그 통제를 한다고 이제 미국으로 못 오도록 그 통제한다는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 이런 부분에 막대한 어떤 지장을 처리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세계 증시가 동반해서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인지 보긴 봐야 되겠죠. 그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걸 직접 봐야 또 다음에 그 경험이 되니까요.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다면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 올렸다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을 텐데 아래 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고 싶은 사람이 아직 다 못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주봉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저점 부분을 깨고 내려갔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높은 편이죠. 이 정도까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그 주말 동안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거의 전체적인 바닥권 한 이 정도에 와 있다면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2016년도 때부터 올라온 부분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이제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그냥 대충 1파 하락하고 들어올리고 2파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다우지수 일봉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그 엘리엇 파동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파로 이렇게 빠지면 들어 올리다가 이걸 그 반등을 못하고 여기서 그 반등을 해주게 되면 상바닥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되는데 이 상바닥을 마련을 못하고 저점을 이탈하면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추가 하락, 2차 하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차로 하락하고 들어 올리다가 다시 2차 하락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정도가 더 빠진다 해서 대충 한 22,000선 정도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것이 그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워낙 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공포지수가 거의 평소에 한 3배 정도 더 높아졌어요. 20을
그 S&P 500 공포지수가 20을 넘어가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60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행동할지 장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졌다고 봅니다. 그 어제 제가 군중심리 말씀드렸는데요. 극장 안에서 그 불이하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안에 있는 군중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줄 서서 차례차례 나갑시다 하고 이렇게 쫙 나가겠지만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 거기다 연기가 좀 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완전히 무너지죠. 그냥 앞에 넘어지면 그걸 밟고 뛰어갈 정도로 아비규환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증시 상황이 그 증시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로 극장에서 불이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군중들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빠졌으면 한 22,000선 이 정도는 지켜주고 바닥을 다져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 오늘 하루 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요 초반에 마이너스 3%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무슨 뉴스가 나왔겠죠. 제가 뉴스까지는 캐치를 못했는데 독일이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돌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가지고 이번에는 플러스로 3%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보합까지 왔다가 지금 플러스 1.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빠르게 이 선물 지수 3%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이 그 불과 몇 분 만에 하루도 아니고 불과 몇 분 만에 발생된다는 것이 그만큼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플러스 2%인데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 수치 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또 한꺼번에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어떤 흐름을 여전히 예측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엘리엇 파동 개념으로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보자면 22,000선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급등락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바닥을 확인하고 돌린다면 한 25,0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급락했을 때는 돌았으면 또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위치가 워낙 불확실하고 그 신종 코로나라는 그 변수가 워낙 그 특이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어디로 튈지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빠질 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확실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더더군다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있었던 독일 증시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월봉을 한번 볼까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좀 들어 올려서 다행입니다. 9%, 8% 넘게 빠졌다가 들어 올려서 6%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것이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 부분 들어 올리면서 한 1.5% 정도 하락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를 봐도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침에 시작했을 때 좀 그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어제 그 코스닥이 하락할 걸 예상하고 코스닥이 빠지면 미증시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빠지면 인버스 관점으로 지수가 빠질 때 오르지 싶은 종목으로 쫙 포진을 했습니다. 웰크론, KM, 그 다음에 한국알콜, 시젠, 그리고 그 원격 관리 부분인 알스포트, 닉네트 이런 종목들로 8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왔거든요. 8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요. 코스닥이 여기서 그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을 했죠. 그러니까 매도 금지를 해갖고 한 30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될 정도로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그 인버스라고 생각했던 종목조차도 같이 딸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는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금 관련주인 엘컴텍조차도 15% 정도 폭락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금 가격도 사람들이 그 위험자산인 주식을 그 공포감이 있어서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금이나 국채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금 가격도 같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미스테리한데 안전자산도 팔고 그 주식도 다 팔고 이게 팔아서 빚 갚았는 건지 아니면 위험할 때 쓰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시중에 돈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인버스조차도 작동되지 않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그 이 인터넷 강의에 해당하는 YBM 넷이라는 이런 종목 정도 그 방어를 한 것 같고요. 제가 그 좋다고 말씀드렸던 네페스 이런 종목은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거의 지금 그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졌다가 덜 올렸기 때문에 양봉이긴 한데 빠졌는 게 지금 거의 한 8% 정도씩 다 빠진 것 같아요.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 중에 어쩌다가 하나씩 그 빨간불이 보이고 전부 팔았죠. 이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코로나 관련주조차도 다 빠져버렸고요. 많이 원격 지원 관련주는 그 알스포트 ECS가 그 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상승으로 막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밀렸습니다. ECS가 상승하니까 알스포트도 덩달아서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진짜 이게 빨간불이 거의 없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어디로 튈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제가 매매하는 것은 주로 이제 심리적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관점이라면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이거 코스닥도 뭐 거의 뭐 이 정도 선이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니까 바닥을 찍고 턴했다 이런 개념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차트적 관점으로 보자면. 근데 저는 차트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의 심리 쪽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포커를 치자고 예를 들면 상대방 표정을 읽어가지고 저 상대방이 무슨 패를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보다 내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패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고 배팅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반 초보자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내가 좋은 거 들어왔을 때만 배팅을 치죠. 근데 그 좀 잘 치는 사람들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딸랑 뭐 원표 하나 가지고 그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다 싶으니까 거기다 올인해 버립니다. 거의. 쟤보단 내가 높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빛이나 행동을 보고 쟤가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 과감하게 질러서 날려버리는 이런 방식의 배팅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식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상해 갖고 조금 빠르게 반응하는 게 제 방식인데 지금 투자자의 그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상대방 패가 뭔지를 전혀 상대방 표정이 읽혀지지 않는데 불안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저가 상대방이 패를 어떤 걸 들은지를 파악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해서 당분간은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들어올린 것은 좀 좋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빠져버렸다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한 3,1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1,300억 해서 외국인 기관 상거리로 개인들 매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물려있던 개인들이 대거 손절하고 그 부분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래소에서 보시면 거래소가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한 4,400억 정도 매수를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1조 2천억 정도는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의 대량으로 던지는 물량을 개인하고 기관에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이 오늘은 여기 삼성전자하고 운양주를 같이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가 변화되려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강보합까지 땡겨 올렸었어요. 와, 엄청난 힘입니다. 어제 종가를 넘어서는 위치까지 올렸다가 마지막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낌이 큰손 개미들이나 개인들이 이런 논리가 또 있거든요. 이제까지 급락했을 때 항상 들어 올리더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면 들어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또 공식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수가 빠졌다가 들어 올릴 때 거의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논리로 많이 빠지면 들어 올린다. 또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 올린다는 이 논리로 적용했을 때 들어 올린다면 삼성전자도 따라 올라간다. 지금 이 모양이 딱 삼성전자하고 그 거래소 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죠, 모양이. 이건 삼성전자가 워낙 그 시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거래소 지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워낙 많이 물렸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있다가 밀려갖고 손실이 큰 상황인데 여기서 놔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가지고 그나마 가장 안전해 보이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오히려 다 던져버리고 코스닥을 한 3천억 정도 매도했죠. 그 개인들이. 그러니까 좀 비리리한 코스닥 종목 잘못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코스닥 종목을 다 집어 던지고 그 돈으로 그 삼성전자라든가 우량주 쪽으로 집중해서 그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래소 지수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다행히 해외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거래소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런 해피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 증시가 반등을 못 한다면
오늘 이 들어올린 이 모습조차도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지수의 흐름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고 가장 핵심은 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량주 쪽으로 망하지 않는 회사다 이런 관점으로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쪽으로 집중해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예측이 좀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더 빠진다면 삼성전자가 빠진다면 이 빠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다른 종목들을 다 던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빠져버리는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다시 다 종합해보면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던 매매를 중심으로 제가 했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그 서킷 브레이크 발동돼 가지고 제가 가진 종목들이 그 아주 많이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 중단돼 버리니까 이 말이 빠졌을 때 매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풀배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8종목을 풀배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현금 가지고 있었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냥 겁나게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매도도 못하고 한 50만원 정도 딱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처음 출발 딱 할 때. 근데 순식간에 뒤로 더 밀려가지고 한 70만원대 정도로 마이너스가 쫙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했는 것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나마 제일 안전해 보이는 종목 3종목을 골라서 이쪽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원씩 가지고 있었는데 시젠 100만원, KM 100만원, 한국알코올 100만원씩 미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켜봤는데 반등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대응이 안되니까 시제는 다시 반출이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손절했습니다. 링네트, KM, 웰크론, 깨끗한 나라 가지고 있던 이 종목 전부를 싹 다 손절을 하고 한국알코올 쪽으로 대다수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알코올 쪽으로 몰아서 잘하지도 못했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알코올로 다 모은 다음에 11,000 한국알코올을 11,050원에 풀배팅을 쳤습니다. 다 팔고 나서 11,050원이니까 거의 이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한국알코올을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해서 이때 다른 거 다 손절하고 나서 손실이 그냥 1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00만원이 넘어가는 손실이 나오고 있었는데 승부를 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보다는 단타로 미수까지 동원해서 단타로 한번 승부를 걸자 해서 걸었는데요. 이 걸 수 있었던 동기는 뭐였느냐 하면 미국 선물지수가 거의 한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고 독일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1.4%였는데 갑자기 독일 선물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낙폭을 쫙 줄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해외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딱 요때쯤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면 우량주니까 따라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승부를 걸은 겁니다. 이제 많이 오르는 종목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그 당시 때 다른 종목 어떤 게 오를지를 판단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한국알코올 쪽으로 몰빵을 해서 11,050원에 여기에 몰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코스닥이 계속 반등하면서
세력은 계속 그 매도하는 세력이 강했습니다. 한국알콜이 오늘 초반에 좀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그 공매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매도하는 세력이 누르는 힘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밀어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코스닥이 쭉 올라가 버리니까 매도하는 세력이 양보를 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들어 올릴 때 그 11,650원에 대부분 다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1,650원이니까 여기쯤 되겠죠. 여기서 대부분을 정리를 해서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워낙 물려버려 가지고 대책이 없었는데 들어올리길래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전부 다를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종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매매를 다 끝내고 나니까 767만원이 남았어요. 767만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미리 입력을 했습니다. 767만원에서 오늘 마이너스 62만원이 됐습니다. 어제 50만원 51만원 벌었는데 오늘 62만원 어제 벌은 것보다 더 까먹었죠. 그래서 그래도 참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 빠졌던 거를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운도 좀 따랐던 것 같고요. 마지막 들어올리는 이 타이밍을 코스닥이 들어올리는 이 타이밍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이때 한국알콜이 생각보다 좀 약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이 종목도 뭐 그게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뭐 8,300에서 9,300원이니까 대체로 이때 다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이 쫙 올라갈 때 다들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반등 모습이 지금 다 반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화장품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것저것 찬바돈바 가릴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니까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보시면 한국 화장품 분봉 차트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분봉 차트 띄워놓으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시초가 갭 떨어져 가지고 눌렸다가 들어올렸죠. 갭 떨어졌다가 눌렸다가 들어올렸죠. 마지막에 눌리니까 같이 따라 내려와서 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매매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전망이 어떻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한국 화장품 같은 우량주를 무리하지 말고 한 뭐 100만원 정도 선이나 200만원 정도 딱 가지고 나머지는 현금 놔놓고 한 200만원 정도 딱 가지고 단타로 계속 노리고 있다가 코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갔다가 코스닥이 꺾일 때 정리하는 이런 식의 매매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반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겠나 해서 모두 다 정리하고 현금화를 시킨 상태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장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었고요.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어제 계획은 코스닥이 하락하면 이만큼 빠졌는데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죠. 아침에 뭐 거의 한 10%대까지 10% 넘어 빠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이만큼 빠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빠져봐야 뭐 대충 한 뭐 이 정도 선 540선 이 정도 떨어져서 개발하겠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만큼 더 밀어버리더라고요. 10% 넘게 빠지는 상황으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확 밀었다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나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겨우 코스닥 반등할 타이밍에 일부 그냥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정도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가 1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거의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그 신도림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 확진자 이 부분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야유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가 PC방에 갔다가 그 PC방에 들리는 사람들이 또 집단적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인 이쪽은 조금 진정이 됐는데, 서울 수도권 쪽에 알 수 없는 어떤 위치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좀 상당히 불안한 것이, 콜센터 직원이 의심 증상이 나온 게 2월 한 20일인가 그때쯤이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오고 그 몸이 좀 안 좋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감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느끼고 바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위험을 느낀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일부 직원들을 빼갖고 영등포에 있는 다른 사무실로 이렇게 대피를 시키는, 분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2, 3주 정도를 계속 방치해버리고 나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때 발생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신천지 때 처음 그 환자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 교인이라는 그런 밖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감기약 먹으면서 버티고 하다가 31번 확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연히 거기서 이제 검사하다 보니까 쭉 그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몇 개 나오듯이 주르륵 딸려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콜센터 직원이 한 명 나옴으로 해서 발견되고 나서 검사하니까 거기 100명이 나와버려죠. 또 교회 야유회 갔다 왔는데 그 야유회 간 게 이제 정부에서 좀 진정된다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야유회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갔다 오고 나서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확진자가 좀 이상하다는 그 증상이 나오고 나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야유회 갔다 왔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이렇게 된다면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다가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검사하면 100명 이렇게 이제 무더기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주말 동안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워낙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유입돼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유럽 쪽을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확진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미국 선물 지수가 2%에서 1%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더 안 빠지고 잘 방어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종목을 다 정리했고요. 현금 100%입니다. 100%요. 100%. 현금 100%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도 지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제가 1000만원 가지고 1440인데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잃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높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일단 월요일까지는 현금 상태로 지켜보면서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이 반등할 때 낙폭 컸던 종목들을 단타로 들어갔다가 짧게 이익 실현하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하면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버리면 또 그 다음에 매매하려고 그럴 때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 오히려 또 역방향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100만원으로 하면은 뭐 한 5% 빠져도 5만원이니까요. 그냥 자신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감각을 잃지 않고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진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포지션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빨리 지나간 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불교 부처님 말씀 중에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 정신적인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과거에 계속 집착해 가지고 예전에 어떤 아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못 벗어나서 그 아픔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잘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다가올 어떤 불안감 이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죠. 근데 그 부처님이 저는 크리스찬 부디스트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부처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부처님 말씀이 또 적합할 것 같아서요.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바닥을 코앞에다 대고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자기가 숨 쉬는 이 숨결을 느끼는 거죠. 이 순간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이전과 이후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을 때는 먹으면서 맛있다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재밌다, 좋은 음악이다, 혹은 저는 오늘 당장 가게 나가면 이제 영화를 볼 건데요, 영화를 한번 보면서 정말 재밌다, 이 몰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긴장했던 이 부분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군중 심리에서 빠져나와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려있는 종목에 집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월요일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딱 뛰어들면 거의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마음을 비우고 집중해 있던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주식을 잊고 쳐다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이제 오늘 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도 눌러보고 종목들 분석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알리코 제약 이런 종목, 이거 자기 주식 취득 뉴스 나왔는데요. 매수가 바로 들어오고 있죠.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노려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뭐가 나왔냐면 뉴스가, 마지막으로 이 종목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에서 한 100만원 정도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알리코 제약 보시면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원래 실적이 괜찮았죠. 매출, 영업이익 다 괜찮게 나왔고, 부채 비율, 유보율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여기 보시면 호흡기 질환 치료제 뭐 이런 쪽에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유동 물량이 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500원짜리고, 외국인도 뭐 그렇게 심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외국인 투매 나올 일도 별로 없고, 외국인 꾸준하게 사모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했을 때 제가 잠시 정지해 놓고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제 목이 좀 갈갈했어요. 일단 마치려고 하다가 알리코 제약 뉴스가 나와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알리코 제약을 아침에 좀 노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뭐 종목들, 제가 가진 종목이 물려버리는 바람에 미처 여기까지 손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알리코 제약을 제가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이 종목이 구충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월요일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나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지기도 많이 했고, 앞쪽에 저점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실적도 나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예전에 동물구 충제 뉴스 나올 때요, 제일바이오가 막 올라가고 있었죠. 김철민 씨 뉴스 나오고 할 때, 그때 제일바이오하고 진바이오텍 이런 쪽은 동물 구충제인데, 알리코 제약은 사람이 먹는 구충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충제 관련해서 어젠가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폐암을 치료하는데 동물 구충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폐렴이니까
이 코로나가 폐에 염증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치료하는 의미로 이제 구충제를 많이 먹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부작용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구충제를 많이 찾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마스크라든가 소독약 이런 것들은 오늘 밀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끝물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가 확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그 또 올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 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그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가 막 만약에 확 줄어든다면 이 종목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우량주는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나마 이 종목이 우량주이면서 재료가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원료를 한번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시간에서 매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은 또 내일 뜹니다. 그래서 좀 구질구질하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뭔가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물론 위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땅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좀 말을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